성남 디지털 교육 수업 나눔 챌린지 오늘의 진행을 맡은 윤문주입니다. 수업을 진행하신 백현빈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회교과로 질문기반 학습법을 보여드린 미래 한비초 교사 백현빈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업 나눔은 특별하게도 질문 기반 학습법으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질문 기반 학습법이 어떤 학습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질문 기반 학습법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사가 학습 목표와 관련된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은 주제글을 읽고 스스로 질문을 생각한 뒤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탐구한 뒤에 친구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의 학습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질문 기반 학습법을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의 의도적 무관심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사는 학생이 만들어낸 질문에 대해서 일절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도움 없이 학생이 스스로 탐구를 진행하고 설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은 동일한 입장에서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질문 기반 학습법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질문 기반 학습법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딱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신적 결석생이 사라집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수업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흐린 눈을 가진 학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기반 학습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선택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정신적 결석생이 아예 없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기유발과 깊은 탐구를 모두 다 성공시킬 수 있는 학습법입니다. 제가 질문 기반 학습법을 하기 이전에는 놀이 수업을 위주로 학생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집중도도 높고 동기유발도 잘 되지만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기유발과 깊은 탐구 모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반 학급 교훈이 바른 인성으로 커나갈 우리들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인성을 상장시키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저 친구는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 친구는 나와는 다른 질문을 통해서 탐구하고 있구나를 알게 돼서 서로 다른 존재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탐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법이군요. 이번 사회 질문 수업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사회 수업은 질문 수업 중에서 일부분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 수업에 대해 큰 틀을 말씀드리고 나서 구체적인 수업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준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 차시를 정한 뒤에 차시에 맞는 주제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주제글은 학생의 수준에서 교사 역시 질문을 만들어보고 점검함으로써 준비를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제글을 만들고 나면 질문 수업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선택 단계. 학생들이 질문 떠올리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탐구 단계입니다. 스스로 노트북을 통해서 뉴스, 논문, 기사, 또는 교과서 등을 찾아보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탐구 보고서를 하이러닝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에서 보여드린 질문 공유 단계입니다. 질문 공유 단계인 이번 수업은 4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 3규칙을 떠올립니다. 학생들이 항상 저희가 같이 약속하고 있는 질문 수업에 대한 규칙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글을 복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결 결과를 하이러닝과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모든 모원 내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 성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평가하고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 평가를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번 수업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은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스스로 해결한 질문과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습 목표를 통해 그리고 질문 수업을 통해 기대한 교육적 효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는 능력.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자신 있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 능력을 제가 키우고자 유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수업과는 달리 질문 기반 학습법으로 진행한 이번 사회수업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질문 수업에서 학생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성찰 시간에 보인 반응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단계인 교육적 성찰 단계에서 학생들이 하이러닝에 적어준 내용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학생들이 놀이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재미있지만 빠르게 지나가서 기억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 수업을 하면서 자신이 깊게 탐구하다 보니 학습 내용에 대해서 깊게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변환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집중력과 흥미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한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지만 깊이 있게 녹아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수업에서 하이러닝을 활용하셨는데요. 하이러닝을 어떻게 활용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 수업 그리고 질문 수업, 사회 교과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하이러닝을 사용해서 수업해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종이 학습지 대신해서 하이러닝을 학습지 개념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대1 피드백을 줄 때는 하이러닝 속에 학생들이 남긴 학습지 내에서 피드백을 교사가 줄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질문을 공유할 때 발표 자료 또는 대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러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저는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윤문주 선생님께 배워서 굉장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하이러닝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굉장히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점인데요. 학생들은 종이를 사용할 때보다 어쩔 수 없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러닝으로 학생들이 탐구 학습지, 탐구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그림도 넣을 수 있고 영상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편집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교사의 피드백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교사가 학생들의 모든 학습지나 모든 수업에서 개별 피드백을 주면 좋겠지만 종이로 수업을 할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러닝을 하고 있을 때는 학생들의 학습지가 컴퓨터 속에 계속 남아있고 교사가 다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 그리고 개별 평가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쉽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러닝이 훨씬 효율적이군요.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혹시 없을까요? 이번 수업에서 학생들이 탐구 학습지를 보여줄 때 그리고 만들 때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나 아니면 블로그의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습을 시키기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러닝은 컴퓨터 속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 시작을 눌러야 학생들이 볼 수 있기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컴퓨터로 학습지를 다시 보진 않기 때문에 굉장한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런 점들은 교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가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복습 안 하는 경우에는 교과서에 단권화를 시켜서 쪽지 시험을 내일 치겠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복습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수업 이야기로 돌아가서 수업에서 단서 카드를 사용하시던데 어떤 용도였을까요? 이 수업에서 이번 사회 수업에서 활용한 단서 카드는 주제글과 같이 제공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번 사회 수업의 학습 목표가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학습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제글만 가지고 스스로 탐구해라 하기에는 학생들에게 버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힌트를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서 카드 3장이 첫 번째는 경공업 사진, 두 번째는 소비재 산업 사진, 마지막으로는 중화학 공업의 사진을 학생들한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 카드를 질문과 탐구에 도움이 되는 힌트로서 활용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 도달 평가 도구로까지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질문 기반 학습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 흐린 눈의 학생들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정신적 결석생 없이 모든 학생들이 탐구하는 질문 수업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위례 한비초등학교 백현빈 선생님의 사회교과 질문 기반 학습법 수업 사례 나눔을 함께 하셨습니다. 수업을 공개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